중동 관련한 소식들 6주차로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사운드인가 싶은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저희 또 PD님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열의를 해서 고 임팩트 있게 좀 컴팩트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중동 특집 관련해서 항상 이제 각각 따로 모셨는데요. 오늘은 두 분을 특별하게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럽연화연구소 박현도 교수, 성일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을 함께 하다니 저는 지금 6주차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박현도 교수님도 느끼고 성일 교수님도 느끼시겠지만 진짜 중동 아무것도 몰랐던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은 얘기할 수 있는 수준.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 아니죠. 네, 전쟁 네.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주말 사이에는 이란에서의 공격으로 이제 미국의 군인이 갑자기 실종되고 그걸 찾는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내용들 하나씩 차근히 여러분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지옥문이 열리기 전까지 어제 시간으로 48시간이 남았다라고 협박을 하고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화요일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8시라는 짧은 글까지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협상 시한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게 교수님, 이 트럼프 대통령 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미뤘어요. 네. 원래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 모레 수요일 아침 9시로 바뀌었죠. 네. 초조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 말로는 뭐 협정이 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위트코프하고 제레드 쿠슈너는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혼자 내피셜로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이란과 협의가 잘 돼서 한 24시간 동안 조금 더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것이 희망이로고 협의가 정말 잘 안 돼서 자꾸 24시간 뭐 12시간 계속 미루는 게 좀 부정적인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과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좀 웃고 있을까요? 네타냐후 총리는 약간 공포감이 있어요 지금. 공포감이요? 네. 왜요? 어떤 공포요? 협상이 될까봐.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협상이 되면 안 되는데, 때릴 준비를 다 해놨는데 협상이 돼버리면. 미국의 이제 때려라 하는 그 오더만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모든 준비를 좀 다 해놓고 미국과 이제 사실 이미 옵션을 다 선택했거든요. 네. 옵션이 있으면 그걸 미국과 공조를 해서 어떻게 작전을 할지를 다 계획표를 다 짜놨어요. 미국하고. 근데 이제 명령만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될 것처럼 저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공포감에 휩싸이는 거죠. 야 진짜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되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그렇죠. 우리한테는 만약에 좋죠.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잘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선 여기서 손 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전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휴전 이렇게 선언을 하면 따라가야죠. 안 따라가면 큰일 나죠. 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협상 될 것 안 될 것 같으세요?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다. 네. 박 교수님.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란이 그렇게 쉽게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안 되면은 결국 미국에서는 예고했었던 뭐 호르무즈 해협이든 달이든 에너지 시설이든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을 그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갈지 일단 뭐 발전소 때리겠다고 이미 경고를 했기 네. 때문에 발전소만 때리고 제 생각은 서서히 그 수위를 올려갈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고 발전소 일단 때리고 이란의 반응을 보고 발전소를 때린다고요? 발전소 때리고 이란 반응 보고 좀 협상할 기미가 또 보이나 한번 보고 또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뭐 원전이 아니죠 가스전이나 아니면 정유 시설 이런 거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최악인데요. 그렇죠. 갈수록 상승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제 하루를 연기하긴 했지만 이게 긴장이 빠지는 게 아니고 긴장감은 계속 높아가는 상태예요. 높아진 상태고 이란은 뭐 한치 양보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란은 때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한테는 큰 변수는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있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탁구성 발언을 또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유럽 혹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 너희들이 많이 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말 사이에 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마 미군 내 분위기인 것 같아요. 미군.
네, 미국 내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반대한 사람들은 다 잘렸고요. 예, 미군 안에서요? 네, 미국 내 장성들 다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 헤그세스 장관한테 그 의원들이 너 장성을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자른 줄 아냐 그러더니 자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했다 그러더니 자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뭐 저기 육군 참모총장도 잘렸잖아요. 임기 남겨놓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장성들은 일종의 쿠데타라고 얘기도 하던데, 지상전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상전을 예, 미군 지금 안 된다. 병력 가지고 네,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끔만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해서 최소한 뭐 10명 이상이 지금 뭐 사임을 하거나 뭐 그랬다고 얘기를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강경 쪽에서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호르무즈 아니면 뭐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지금 굳히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란 쪽에서 자리프 전 외교장관이 양쪽이 다 이기는 법을 그 미국의 외교 잡지에 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두고도 미국에 있는 이란 전문가가 하는 말이 자리프가 잘못 알았다. 한참 잘못 알았다. 그러니까 그 기본으로 자리프가 글 쓴 내용은 가만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겁만 주고 뭐가 안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타코 아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확고하게 이란을 때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프가 생각하는 회망회론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뭐 트루소셜을 통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날 물론 연설을 통해서 조금 마지막 2, 3주는 엄청난 강한 공격을 할 거다라고 네.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미국 안에서는 정말 2, 3주 내로 끝날 거를 뭐 주식시장도 가격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근데 주말사의 내용들을 또 들어보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2, 3주 내로 이거 끝낼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근데 또 의회에 승인받아서 하는 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끝내긴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28일이죠. 28일이 마지막인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가장 중요해졌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계속 개방하라고 지금 트루스 소셜에다가 거의 뭐 욕을 썼잖아요. 욕을 썼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상당히 본인이 그렇게 욕을 쓰면 본인이 지금 답답하다면 지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건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하죠. 우리는 긁혔다. 아주 냉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욕을 적어놨어요. 크레이지 바스터스 네, 뭐 표현을 이렇게 뭐, 썼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다 말씀드려서 거기 편하게 알라도 하셔도 있고.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자기가 지금 너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 내고 성질 내고 막 이런 걸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박 교수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이란은 되게 단호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일절의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네. 개방하지 않겠다는 게 이란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미국하고 어떤 대화나 어떤 뭐 군사적 충돌 이런 것들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통행세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배럴당 $1 수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척당 한 뭐 200만 배럴이라고 하면 30억 얘기를 30억.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란 쪽에서 약간은 좀 수위 조절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수님? 저는 끝나면 수위 조절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안 하겠죠. 근데 협상에서 수위 조절을 해야지 이게 협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빼지 않으면 군대를 뺀다고 생각해야지만이 그 협상이 되죠. 네. 이란이 이거 우리가 돈 낮춰줄게 뭐 그걸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기본적으로 이제 2번 속았으니까 더 이상 안 속는다는 게 확실한 기조로 자리 잡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대 빼면 돼요. 군대 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대로 필요한 나라끼리 해라.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담그고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 사태가 진짜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또 그 기한을 생각하면은 곧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주말 사이 있었던 가장 좀
충격적인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란에서 미국의 전투기를 격추시켰고 그 F-15가 엄청 대단한 전투기라면서요. 네, 뭐 그렇다고 네. 대단 뭐 F-35는 아니기 때문에 F-15의 이 기종인데 네네. 그렇게 뭐 최신형은 아니에요. 아. F-35는 어차피 해피 기능 있고 그다음에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격추시키기 어려운데 네. 이란 쪽에서는 먼저 처음에는 F-35라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F-15인데 방공망이 뭐 90% 이상은 망가졌지만 여전히 이란의 방공망 자체 방공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쪽에서 뭐 뻥친 거 아니냐 뭐 약간의 과장이 있었지만 거의 방공망이 무너진 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하나가 격추가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A-10기도 또 하나 더 격추가 됐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조종사 2명이 탔었는데 한 명은 바로 구조가 됐는데 한 명이 실종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군사 작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뭐 CIA 쪽에서 미국 쪽에서는 이란을 속이기 위해서 또 무슨 작전을 가동을 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일단은 구조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뭐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이게 있죠. 이스라엘 쪽의 정보로 도움을 받아서 네, 이스라엘 구조를 쪽에서 했다고. 많이 도움을 줬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도움을 줬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 뭐 이스라엘에 코만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란 혁명수비대랑 아마 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얼핏 뭐 아직 뭐 불투명한 게 많은데요. 지금 현재 뭐 조종사는 약간 중상이라는 얘기는 있긴 한데 네네. 그 산에 올라갔었을 때 주민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란 주민들이 예, 이란 주민들이 좀 이렇게 숨겨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그런 얘기, 얘기도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란 소식 통해서 네,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정보가 많아서 지금 뭐가 뭔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 조종사가 뭐 얘기를 할 때 인터뷰를 하겠죠.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이란 쪽에서 그 공개한 사진을 좀 보시면 이란이 자신들 이거 미군 비행기거든요. 그 F-15 아니 전투기? 그게 아마 A-10인가 아니면은 다른- 뭐 F-15인가 모르겠는데요. C 무슨 비행기입니다. 예. 수송기 비행기죠. 수송기 비행기. 네. 예. 네. 근데 이거를 미국이 직접 파괴했다고 미국은 파괴했다고 그러고요. 이란은 자기네들이 파괴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이거를 고장이 나서 놓고 나오면 이란 쪽에 넘어갈까봐 스스로 파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 거기에 얘기 들어야 되나? 네, 지금 뭐 네. 너무 잔인하죠. 너무 처참합니다. 네. 지금 근데 이 이란 쪽에서 어쨌든 제트기를 이렇게 격추를 했을 때 그 네. 지역이 또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호제스탄 지역인가요? 예, 호제스탄이고 네. 사실은 이제 이는 남서부거든요. 거기가 산악지대가 80%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작전을 보고 미군이 이게 이란에서 작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 거라는지 상상을 했을 거라. 그러니까 네. 앞으로 들어오기 힘들 거라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 주 이름은 우리에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건데요. 그렇죠. 호제스탄 바로 이쪽에 이제 코길루예바 보예르 아흐마드라는 주거든요. 굉장히 깁니다. 네. 예, 그 주인데 산악지대예요. 80%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란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런 우리가 계속 자주 봤던 호르무즈 쪽이 아니라 위쪽이군요. 위쪽에 그 섬 있지 않습니까? 네. 하르그 섬 있는 쪽. 네. 거기에 해변가가 있는 게 호지스탄이고 그 위쪽에 있는 게 코길리에바 보예르 아흐마드주예요. 하르그 섬과 꼭 가까운 지역이군요. 예, 그렇죠. 가까운 쪽에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거 그 비행사 구출 작전은 사실 눈 가리게 하는 거고 에스파한 쪽에 있는 그 이란의 핵 있잖아요. 네. 그거를 탈취하러 들어가려다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이 나와요. 그 제트기가 날아갔던 그 목적이 네, 그쪽이 그래서 거기 폭격도 했고 지금 아까 이 비행기 떨어진 것도 그쪽이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혹시 양동 작전은 아니었나? 예상하셨잖아요. 양동 예, 양동 작전 해가지고 그쪽을 가기 위해서 왜냐면 그 우라늄만 탈취하면은 사실은 이건 뭐 호르무즈하고 상관없이 그냥 끝내고 나오면 되거든요. 가장 큰 성과니까. 네. 근데 그거가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확인입니다. 미확인. 미국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어쨌든 미군을 구출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대국민적으로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만약에 실패했다면 인질로 잡혔다면 미국으로서는 최악이죠. 그러면 뭐 미국 내에서 이제 전쟁 그만해야 된다. 그럼 언제 살려서 데려올 거냐?
전쟁 왜 시작했냐부터 해서 이제 난리 나겠죠. 그럼 이런 최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말 사이에 사실 이거 미군 어떻게 구했는지 정말 천문학적인 뭐 돈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해냈다. 뭐 이런 그렇죠. 것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많이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화학 단지 부셰르 원전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네타냐후가 이란이 돈벌이 수단을 끊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란의 타격은 이제 우리가 뭐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선 교수님? 일단 제가 지도를 좀 보고 말씀드릴까요? 네. 만약에 부셰르 원전을 지금 4번째 공격을 받았는데요. 네. 이란 쪽에서 나옵니다. 부셰르에서 만약에 파괴가 돼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쪽 국가들이 받는다 이거죠. 그쵸. 아랍 국가들이 네.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네. 이란 쪽은 공기로는 갈 수 있지만 식수 쪽으로는 전부 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전부 다 피해를 받는다. 이걸 이렇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도 자산행위고 이란 쪽은 뭐 물론은 가진 않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걸 자꾸 공격을 하는지 좀 이해는 안 가요. 이쪽 지역은 다른 나라 위험한데요. 그리고 미국이 때릴 수 있는 이게 지금 좌표들인데요. 발전소들 좌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예, 이쪽을 지금 빨간색이 지금 많이 몰려 있는 데고 이런 데를 다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때린다면은 뭐 블랙아웃 되나요? 블랙아웃. 완전 블랙아웃이죠. 네. 부셰르는 사실 그게 핵무기 개발과는 상관이 없는 데거든요. 철저히 전기 생산, 전력 생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를 계속 때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뭐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를 때린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마 이란 내 어떤 전력 공급 차질을 만들어서 어떤 국민적인 반발? 좀뭐 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쵸. 막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란을 그렇게 때려서 이란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란도 상대방 주변 아랍 국가들을 공격할 거거든요. 피해는 상대국이 더 크다니까요. 경제 규모가 세계하고 연결되는 게 사우디라든지 UAE가 더 많죠. 이란은 세계하고 연결된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려봤자 이란 내에서의 고통인데 만약에 사우디를 때리면 이 고통이 다른 데까지 고스란히 전가돼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게 더 나은 게임이냐 이거죠. 경제적 가치를 봤을 때 이제 이란 내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뭐 일반적인 국민들은 정말 살 수가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주변 국가, 중동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그리고 것이 사실이다. 제가 뭐 이란에서 살아본 경험도 있는데 네. 별로 개의치 않아요. 전기 없어도 삽니까? 전기가 하루에도 여러 번 나가기도 해요. 여러 번 나가기 익숙한 상태고 그다음에 그 47년 동안 계속 제재를 받아와서 네. 이 제재에 대해서는 좀 튼튼한 편이고요. 그리고 제재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제재 당시에도 이란에 간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뭐죠? 여기 진짜 제재 받는 거 맞아? 너무 평화롭습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음식 같은 거는 일단 제재를 받으면 음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고 그래야 되는데 이란 뭐 음식 같은 건 철저히 넘쳐나거든요. 그 음식 같은 거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뭐 과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테헤란에 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여기 제재 받는 나라 맞냐는 게 첫 마디예요. 그 약간 도심지라서 그런 건 또 아니 아닐까요? 꼭 도심지라서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지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마나 낙천적인 사람들이냐면 저는 이번에 이란 쪽에 나온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멀리서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네. 폭격하는 걸 보여요. 마슈아드 공항을 폭격하고 있는데 네. 폭격하는 거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원래 신년 13일 날 되면 전부 다 자연의 날이라고 해서 소풍을 나오거든요. 폭탄 떨어지는데 소풍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나 그게 좀 익숙한. 네, 그래가지고 보고 이렇게 가고 있고 기차에 탄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많이 부셔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다시 만들 거야. 예, 이렇게 낙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낙천적인 성격도 그렇지만 워낙에 많이 오랜 기간 겪어왔어서 그게 좀 그러니까 일상이 되는 거네요. 제가 늘 그 미국과 이란 전쟁 뭐 이런 게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잃은 게 별로 없어요 전쟁에서.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잃게 더 많은 겁니다. 그럼 이번 전쟁에서 지역 전쟁에서 더 고통받는 사람들은 아랍 쪽 사람들이지 이란 쪽 사람들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거를 자꾸만 그래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셰르 원전도 그렇고 철강 시설에 대한 70% 파괴 추가 공격을 좀 나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란에 무기를 만들려는 그 능력 자체를 그렇죠. 무기력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그렇죠. 하던데. 그래서 뭐 제철소 그다음에 석유 화학 공장 네네. 계속해서 때리는 이유가 이제 탄도미사일 제조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전력 시설부터 해서 그런 네. 것들을 일단 제거를 해서 불능화를 해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늦추겠다. 그래서 네. 그걸 다시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뭐 몇 년을 걸려서 다시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탄도미사일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계산이죠.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아침에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제 앞으로 일주일이 정말 중요할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어떤 좀 예상? 근데 일단 그 아까 무기 공장을 많이 네, 부셨다고 네. 그러는데요. 또 이란 쪽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하 깊숙한 곳에 무기 제조하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또요? 예, 지하에? 겉으로 때리는 것만큼은 거기 무기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예, 네. 일주일. 앞으로 일주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이제 하루 더 연장이기 때문에 4월 8일 오전 9시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협상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지만 네. 이미 저희는 이제 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럼 안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 수순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란의 보복 공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비례의 원칙 이러면서 자기들이 미국이 만약에 발전소를 때리면 걸프 국가대였던 뭐 전력 생산 시설 발전소 때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가스전이나 뭐 유전 정유 시설 때리면 똑같이 때린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서 유가가 잡히냐는 거예요. 유가 못 잡잖아요. 네. 유가는 더 올라가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전력 시설 때린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면 이제 개방하겠습니다. 나올 리 만무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받고 지금 홍해 쪽도 그렇죠. 받겠다라고 지금 더 계속- 중요한 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후티는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란의 명령을. 네. 미국이 추가적인 공격을 하거나 혹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르고 섬을 점령하는 어떤 군사 작전을 한다면 네. 반드시 후티에게 명령을 내릴 거예요. 바벨 만뎁 홍해로 들어가는 해협을 막아라. 막는 건 어렵지 않죠. 지나가는 선박을 몇 개 공격만 하면 이제 다른 선박들은 못 들어갑니다. 못 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결단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일정이 지금 정해져 있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커질 거고 전쟁의 방향은 또 새로운 한 단계 더 수위가 더 올라가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 뭐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근데요, 교수님, 호르무즈랑 홍해까지 막혀버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엄청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스라엘이 지금 뭐 그런 거 따질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좀 이스라엘 입장은 이 좋은 기회에 반드시 이란에게 최대 피해를 입혀서 이란을 10년,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 게 그나마 지금 남은 마지막 목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홍해가 막히면 지금 사우디 쪽에 있어서의 참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는 우려도 있던데. 저는 참여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한다.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너무 많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공격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국내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저 고등학교 동창들이 미국에 꽤 있거든요. 네네. 톡으로 좀 이 기름값을 주고 받았는데 며칠 전에 휘발유를 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네. 집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주유소가 계산을 해보니까 1리터에 2,600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너무 비싸서 좀 10분 정도 운전해서 가서 넣는데 거기도 2,100원이랍니다. 근데 트럭 운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에 트럭 하는 엄청나게- 친구가 하는 얘기가 8달러랍니다. 갤런당 8달러여가지고 그래서 그건 도저히 넣을 수 없어서 아리조나 쪽에 가면 한 6달러 30, 50 이 정도 하는데 그렇게 돼서 지난번에 넣었더니 1,000달러가 들었대요. 우리나라 중에 150만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8달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친구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 자기처럼 그 물류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게 많죠. 물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욕 안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위기가 계속 올라간다, 공격을 한다 그러면 유가는 150까지 갈 거고요. 트럼프가 못 견딜 겁니다. 지금
원래 평균 가격보다 한 2배 오른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 말로는 전쟁 전에는 3달러 정도였다는 거예요, 휘발유가. 3달러 그러니까 2,100원 하는 데가 전쟁 전에도 3달러 좀 넘었을 때인데 네네. 뭐 지금은 기본적으로 뭐 2,000원이 넘어가니까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네. 우리보다 훨씬 싸다고만 생각했는데 그쵸. 갤런이어가지고 제가 그 착시 현상이 있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얘가 계산 잘못한 게 아닌가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은 한 번 넣을 때마다 한 2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발생을 예, 하는 2만 원 거죠. 정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15분씩 10분에서 15분씩 이렇게 운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일상화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름값이 오르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우리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저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란은 안 풀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 이란이 엄청나게 많은 타격들을 받아졌다라는 말씀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박현정 교수님께서는 지하에 공장이 있고 지하에 미사일 관련한 시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한 이스라엘의 전문가의 그 분석에 따라서 봐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공격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파괴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파괴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방공망 자체가 워낙에 지금 이란 자체는 건재하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12일 전쟁 1차전보다 오히려 전쟁 준비가 더 잘 돼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문가의 그 레이더 이야기를 봤는데요. 네네.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이 레이더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거는 파괴를 했는데 이란이 이동식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레이더를 쏠 때는 레이더를 맞는 쪽에서 레이더 위치를 안답니다. 그런데 이란이 그걸 쏘지 않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비행기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비행기들이 다 잡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보여주었고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더 앞으로 제한적 지상전도 하기 어려울 거고 거기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군도 1차 전쟁 때보다 이번 전쟁에 더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완전히 이란의 방공망이 무너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이 전쟁이 정말 6주 차로 접어들면서 사실 작년에 12일 만에 어쨌든 휴전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6주라는 시간 동안 이 뭔가 합의가 되기는커녕 더욱더 좀 서로 격화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그렇죠.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를 싶으면 결국에는 이번에는 뭔가 결론을 내겠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그렇죠. 입장이기도 하고 이란의 입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양측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란이 대응을 거의 안 했죠. 전쟁을 안 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약속대로만 하면서 보복이 끝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미국은 거의 전쟁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완전 전면전 수준으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이란은 이제는 여기서 더 물러설 것이 없다. 그냥 살아남기 위한 죽기 살기식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고 그러다 보니 훨씬 더 격렬해지고 그리고 양측 간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 휴전이나 일시 휴전, 뭐 협상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정희강 교수님의 예상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쉽게 합의에 이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전쟁에 있어서 더 그렇죠.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3주 안에 끝내겠다고 했다면 28일 어쨌든 이달 말인데 네, 네. 본인이 얘기했던 이달 말까지 이게 전쟁이 끝내겠다는 생각이 그걸 맞추려면 그러니까 여기 중동에 무슨 일이 나도 나는 그냥 떠나겠다 이러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막 중동이 그냥 개판이 되더라도 우린 할 거 다 했다. 걸프 지역에 뭐 불이 나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모르겠다. 한 만큼 다 했으니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철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죠. 근데 2주 3주 안에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고 확전이 되고 더 이상 뭐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 그런데 중동 완전 불타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그냥 다 하겠다 했을 때 그 정치적 부담, 외교적 압박,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는 발 빼고 그냥 혼자 나간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장 불안한 거는 사실은 전쟁이 계속되는 것보다도 더 불안한 건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대국민 얘기할 때
자세히 보셨으면 알겠지만 9시 시작할 때는 네. 우리는 정권 교체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9시 7분에는요. 우리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요. 프롬프트를 보고 읽으시는 걸 텐데. 네, 그런데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한 4일 동안 그 국민들 앞에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SNS는 열심히 했어요. 예, 근데 뭐 아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예, 그래서 뭐 아랍 쪽의 기사에서는 뭐 뇌졸중 초기 증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예, 그래서 4일 동안 안 나타나는 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뭔가 판단을 계속 그 좀 잘못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또 이제 한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네탄야후 쪽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경파와 미국의 강경파들이 주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군의 정권은 확대하고 네. 미군의 피해는 줄이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조금만 하면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혼선이 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더 불안합니다. 지금. 사실입니까? 성희경 교수님. 아니 이제 초기에 전쟁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제디 반스 부통령이 나타냐후 총리한테 뭐라 그랬잖아요. 야 전쟁 초기에 뭐 개전 초기에 알리 카메네이 암살하고 수뇌부 죽이면 정권 금방 무너지고 그렇게 쉽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네. 너무 낙관적인 정보만 준 거 아니냐. 그렇게 불만을 표시했었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저는 맞다고 봐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착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전쟁이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악수를 두는 거는 그게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단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꼭 정보를 선택적으로 준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지금 미국 내 진짜 군인들은 다 이해를 좀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정책 결정자는 장성들이 아니잖아요. 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국방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안보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단이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단은 본인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은 자꾸 이단이 자꾸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코너에 몰려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만 더 밀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란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인식의 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을 받지도 못할 이란이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란은 절대 못 받는 거죠. 자기가 이기고 있다는데 왜 여기서 이걸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5가지 조항을 얘기하면서 미국이 이걸 안 받아주면 우리는 휴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인식차에서 지금 계속해서 큰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이 빨리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상황이 쉽게 종료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군인들이 굉장히 이제 장성급 군인들이 많이 경질을 당하고 네. 있다. 네. 지금 육군 참모총장 장성들이 경질 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은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을 경질시킨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내에서 경질이 안 된 사람들은 전쟁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라고 뭐 헤그세스가 하는- 밀고 나간다는 거고요. 네. 헤그세스 말을 안 들으면 자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상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지상전을 아마 약간 주춤했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그 구출 작전을 보고요. 그렇죠. 예, 지형을 보고 아마 뜨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많이 나고요. 지금 오늘 아직까지 보도가 안 된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도 확인해 준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이란이 계속 그랬거든요. 우리가 UAE에서 있는 해군을 공격해가지고 37명을 죽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37명까지 아니더라도 20명대의 그 사상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미군 수가 부상자가 계속 피해가 나올 때마다 미국은 움찔할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러면 지상전이 제한전이라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 시점에서 우리 할 만큼 했다 하고 나간다. 호르무즈는 알아서 열어라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난주에 언뜻 나왔지만 다음날 바로 호르무즈에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예, 왜냐하면 그게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네. 호르무즈를 열지 않고 나오면 미군의 패배다. 아마 그게 지금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래서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지금 6주차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48시간의 데드라인이 이제 화요일 오전 9시였지만 그것을 수요일로 예. 다시 바꿔 우리나라 시각으로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4월 7일, 네. 4월 7일 아니 우리 이번 주 수요일 9시 하고요. 오전 9시. 오전 9시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원래 기본 6주가 11일이거든요. 11일. 토요일. 네. 예, 이따 두 개를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봐야 될 건 28일로 봐야죠. 그리고 오늘 우리 새벽 2시에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 2시죠. 네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그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새벽 2시 관련한 소식에 대해서는 네. 내일 오전에 저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진행되고 있는 중동전쟁 관련한 특집 인터뷰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두 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성일관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중동 특집을 마련해 드리느라 뭐 여러 가지 중동 상황을 전황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이 또 국내 시장에도 미국 시장에도 워낙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방송을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3프로 TV를 열심히 보려고는 했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조금 나에게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부터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된 주린이 구조대를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일 오후 6시에 저희가 주린이 구조대라는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습니다. 명민준 앵커 그리고 강아란 기상캐스터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주린이 구조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좀 구조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재밌게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 6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